물빛 훈장의 봄나들이, 완주 화암사, 보랏빛 얼레지와 신비로운 청노루귀를 만나다. 여행 이시, 2026년 3월 24일. 여행 경로, 독립문 극동아파트 출발, 완주 화암사, 얼레지, 싱그랭이 마을, 점심, 청노루귀 군락지, 돼제성당. 1. 새벽을 태우고 달려간 완주의 품. 새벽 6시,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극동아파트에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차를 몰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지만 마음은 벌써 전북 완주의 깊은 계곡으로 향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숲속의 요정이라 불리는 얼레지입니다. 얼레지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 꽃을 피우기까지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인내해야 합니다. 그 긴 기다림 끝에 단 며칠 동안만 화려하게 피어나기에 야생화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매년 놓칠 수 없는 귀한 만남입니다. 얼레지의 꽃말은 바람난 여인. 해가 뜨면 꽃잎을 뒤로 한껏 말아 올리는 그 도발적이면서도 우아한 자태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2. 화암사 계곡, 얼레지와의 행복한 데이트. 오전 9시 50분, 완주 화암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화암사로 향하는 길목은 완연한 봄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길가에는 노란 복수초와 수줍은 현오색이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계곡 깊숙이 들어서자 드디어 얼레지 군락지가 펼쳐집니다. 따스한 봄 햇살을 받은 얼레지들이 마치 아기 제비가 입을 벌리듯 꽃잎을 말아 올리며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올해는 개화 상태가 유난히 좋습니다. 개체수도 어찌나 많은지 온 산기슭이 보랏빛 물결로 넘실댑니다. 운 좋게도 이 넓은 군락지에 촬영하는 사람은 오직 저 물빛 훈장뿐이었습니다. 이 많은 얼레지와 오롯이 마주하며 대화하듯 셔터를 누르는 2시간. 세상 그 무엇보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3. 남도의 맛, 싱그랭이 마을의 들깨 순두부. 촬영에 몰입하다 보니 어느덧 허기가 찾아옵니다. 점심을 위해 근처 싱그랭이 마을 식당을 찾았습니다. 남도의 토속 음식인 들깨 순두부를 주문했는데 고소한 들깨 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함께 나온 밑반찬들도 깔끔하고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봄 향기 가득한 나물 무침은 지친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듯 했습니다. 역시 전라도 음식은 정성 그 자체입니다. 4. 귀하신 몸, 신비로운 청노루귀를 만나다. 식사 후 근처의 청노루귀 군락지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서너 명의 사진작가들이 자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셔터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흰노루귀나 분홍노루귀는 수도권에서도 비교적 흔히 볼 수 있지만 청노루귀는 개체수가 적어 만나기 쉽지 않은 귀한 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개체수도 많고 상태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솜털이 보송보송한 줄기 끝에 달린 푸른 꽃잎은 마치 신선이 살 법한 깊은 숲의 비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신비롭습니다. 낙엽 사이를 뚫고 솟아난 그 강인하고도 여린 생명력 앞에 한참을 엎드려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4. 한옥의 단아함, 돼제성당에서의 평화로운 마무리. 오늘 여행의 대미는 돼제성당에서 장식했습니다. 전북 완주군 화산면에 위치한 이곳은 1895년에 세워진 한강 이남 최초의 한옥성당으로 우리 천주교 역사와 전통 건축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성당 건물은 낮은 기와 지붕과 나무 기둥, 그리고 돌벽이 어우러져 한눈에 보아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단아한 맛을 풍깁니다. 특히 성당 한편에는 한복을 입고 아기 예수를 안고 계신 성모자상이 세워져 있어 우리 민족의 정서와 신앙이 조화롭게 녹아든 모습에 절로 숙연해졌습니다. 성당 앞마당의 고목 아래 바위에 앉아 잠시 사색에 잠겨 보았습니다. 화려했던 얼레지와 신비로웠던 청노루귀의 잔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성당 툇마루에 앉아 건너편 산자락을 바라보니 봄바람이 스치듯 지나가며 오늘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전통 한옥 성당만이 줄 수 있는 이 고즈넉함과 평화로움은 긴 여정의 끝에서 만난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맺은 말,
서울에서 완주까지 긴 여정이었지만 자연과 역사가 준 선물 덕분에 충만한 하루였습니다. 7년을 기다려 피어난 얼레지처럼 우리네 삶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다 보면 언젠가 눈부신 봄날을 맞이하지 않을까요? 오늘 담아온 노랏빛과 푸른빛의 기억들을 소중히 정리해봅니다. 물빛 훈장의 야생화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따스한 봄날 꽃 한 송이와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진정한 쉼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물빛 훈장의 완주 전주 봄나들이 2일차 대하 수목원에서 전주 수목원까지 설레는 봄꽃과의 조우. 여행 일시 2026년 3월 25일 여행 코스 마당이 수목원 펜션, 대하 수목원, 고산향교, 새심정, 전주 수목원. 1. 느즈막한 아침, 수목원 옆 펜션에서의 여유. 완주에서의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여독을 풀고 마당이 수목원 펜션에서 느긋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름처럼 수목원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이곳은 벽돌 건물의 포근함이 느껴지는 곳이었지요. 아침 공기가 제법 싱그럽습니다. 짐을 챙겨 나와 천천히 걸어서 대하 수목원으로 향합니다. 2. 대하 수목원의 마스코트 금낭화와의 만남. 대하 수목원의 웅장한 목조 관문을 지나니 봄의 전령들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이곳은 전국 최대 규모의 금낭화 자생지. 4월 말, 5월 초이면 금낭화가 7헥타르를 뒤덮는다는 이곳. 상상으로만으로도 가슴이 퍽찹니다. 온실에서 꽃을 피워낸 금낭화. 반갑기만 하다. 금낭화. 분홍빛 하트 모양의 꽃들이 줄줄이 매달린 모습은 언제 봐도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합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본 금낭화는 마치 봄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는 듯 했습니다. 꽃과의 대화. 흰 꽃망울을 터뜨린 나무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봅니다. 나이가 무색하게 렌즈를 통해 꽃과 눈을 맞추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큰 활력소입니다. 3. 고산향교와 새심정에서 만난 옛 처년의 숨결. 수목원을 나와 잠시 시계를 거꾸로 돌린 듯한 고산향교로 향했습니다. 고산향교. 입구에 늘어선 공덕비들이 이곳의 깊은 역사를 말해줍니다. 단총이 고운 산문을 지나 대성전에 들어서니 마음이 절로 경건해집니다. 계단에 앉아 잠시 쉬어가며 옛 선비들이 거닐었을 이 길을 상상해봅니다. 새심정. 푸른 대나무 숲을 배경으로 우뚝 솟은 새심정은 그 이름처럼 마음을 씻어내는 맑은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자에 올라 바라보는 완주의 산세는 한 폭의 산수와 같았습니다. 4. 전주 수목원, 야생화 애정가의 천국. 오늘의 마지막 행선지는 제가 무척 애정하는 전주 수목원입니다. 이곳은 언제 와도 새로운 보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깽깽이풀,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 보랏빛 가냘픈 꽃편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요. 낙엽 사이로 고개를 내민 깽깽이풀 앞에 서면 여전히 청년처럼 가슴이 뜁니다. 자연의 신비, 나구송 기근. 연못가에 줄지어 솟아오른 나구송의 뿌리, 기근들은 마치 동자승들이 모여앉아 있는 듯 기묘하고도 영험한 기운을 줍니다. 물결 위에 비친 정자의 반영과 어우러져 한결 깊은 정취를 자아냅니다. 봄의 색채들. 초롱처럼 매달린 노란 희열이의 앙증맞은 모습.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자목련의 우아한 자태. 그리고 담장 위로 고개를 내민 매화까지. 수목원 곳곳이 꽃대궐입니다. 대나무 숲의 청량함. 장미원과 암석원을 지나 마주한 울창한 대나무 숲에서는 사각거리는 댄잎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봄의 소리를 담아보았습니다. 내일은 한국 천주교의 초기 역사를 간직한 천호성지를 방문하고 서울로 갈 예정이다. 완주와 전주를 오가며 보낸 물빛 훈장의 봄나들이 2일차. 귀한 미선나무와 깽깽이풀, 그리고 신비로운 나구송 기근까지 만났으니 이보다 더 즐거운 꽃여행이 어디 있을까요?
할배 유튜버 물빛훈장의 봄은 이제 시작입니다. 물빛훈장의 봄꽃 여행은 계속됩니다. 물빛훈장의 봄나들이 전라북도 완주군 3일차 여정 천호성지에서 올리는 봄의 기도 여행 일시 2026년 3월 26일 여행 경로 마당이 수목원 펜션 완주 천호성지 서울 독립문 극동아파트 마당이 수목원의 평화로운 아침 완주에서의 2박 3일 그 마지막 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대하 수목원의 풍경은 어느새 봄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당이 수목원 펜션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니 노란 산수유꽃가지 위에 직박구리들이 찾아와 조잘대며 아침 인사를 건넵니다. 마치 물빛훈장의 완주 여행을 배웅해주는 것만 같아 마음이 참 포근해집니다. 이 여유로움이야말로 2박 3일 여행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겠지요. 오지의 고요함 속에 깃든 역사, 천호성지. 짐을 챙겨 서울로 향하기 전 마지막 여정지로 한국 천주교의 초기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천호성지를 찾았습니다. 천호라는 이름처럼 하늘 아래 포근한 항아리 속에 안긴 듯한 천주교 신앙촌입니다. 성지에 들어서자마자 숲 사이로 인자하게 팔을 벌린 예수님 상이 우리를 맞이해줍니다. 앙상한 가지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과 하얀 예수님의 모습이 참으로 경건하게 다가옵니다. 성당 앞마당에는 진분홍빛 홍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봄날의 화사함을 더합니다. 백삼계단과 순교자의 넋. 천호산 자락을 따라 걷다 보면 백삼계단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의 103명 성인을 기리는 이 계단을 하나하나 오르며 그 옛날 험한 산중에서 신앙을 지켰던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계단 끝에는 성인들과 무명 순교자들의 묘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주교구 순교 성인 복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검은 벽에 새겨진 기도문을 보며 저도 마음속으로 깊은 기도를 올립니다.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을 걷다.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주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순환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커다란 바위에 새겨진 기도문이 오늘 걷는 이 길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길목마다 정성스럽게 깎아 만든 성모자상과 예수님의 순환을 담은 조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친 돌의 질감 속에 담긴 인자한 표정이 숲의 고요함과 어우러져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힙니다. 돌이 깔린 호적한 산길을 천천히 걷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순례를 온 많은 분이 함께 이 길을 오르며 저마다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숲의 맑은 공기와 따사로운 봄볕이 등 뒤를 밀어주는 기분 좋은 산책입니다. 길을 걷다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십자가의 길 제11처 조각 위에 작은 손님 한 마리가 찾아와 있었습니다. 바로 귀여운 다람쥐 한 마리가 조각상 위에 가만히 앉아 햇볕을 쬐고 있더군요. 인간의 고통을 상징하는 조각 위에 자연의 생명력이 머무는 모습이 참으로 묘한 감동을 줍니다. 이 작은 생명체도 주님의 축복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야생화 탐방은 멈추지 않습니다. 완주에서의 즐겁고 신바람 났던 2박 3일을 뒤로하고 이제 집으로 갈 시간. 첫째 날, 수줍은 처녀 얼레지와 귀한 청노루기와의 만남. 둘째 날, 금낭화의 숨결과 댄잎의 속삭임과 이야기 나누고. 셋째 날,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을 걷다. 천호성지에서. 자연이 주는 위로와 야생화의 생명력, 그 즐거움을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물빛훈장의 다음 여정은 대구 달성 볼일이 숲에서 보라색 요정, 깽깽이풀을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자연이 주는 위로와 야생화의 생명력, 그 즐거움을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물빛훈장의 야생화 여정은 내일도 계속됩니다.